지금 전 세계 외교 무대에서 가장 노골적이고 치졸한 기술 강탈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오만한 야망을 위해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향해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던진 협박은 이 돈을 내지 않으면 한국산 제품의 25%의 관세 폭탄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전쟁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상 마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노골적인 동맹 노예화 시도입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바로 옆 나라 일본이 이 오만한 협박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신임 총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전에서 수모를 당하고도 5,500억 달러의 굴욕적인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치졸한 협박에 단호하게 현금 거부라는 정면 반격을 선언했습니다. 이 한국의 압도적인 배짱에 지금 백악관이 충격과 절규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결국 미국의 경제 심장을 뚫고 들어가는 자폭 함정이라는 사실을 한국 정부는 어떻게 간파했는지 그 숨겨진 우주적 전략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굴욕적인 일본의 패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의 신임 총리는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총리가 미일 무역 협상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 잔뜩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에 약속된 일정을 연기하며 총리를 기다리게 만들었고, 심지어 의전 상황에서 총리의 격려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등 노골적인 무례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은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참담한 것은 총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모욕적인 대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비위를 맞추는 발언을 하며 5,500억 달러의 굴욕적인 현금 지급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는 곧 최악의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합의 직후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일본에게 부과된 15%의 관세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1분기짜리며 곧 25%로 재평가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본은 5,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현금을 바치고도 관세 폭탄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미국에게 다음 분기를 기약하라는 굴욕적인 약속만 받아낸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 협상을 졸속으로 이루어진 투명하지 않은 펀드 성격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한 외신 분석가는 일본이 750조 원을 갖다 바치고도 미국에게 다음 분기에 보자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냉혹하게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돈과 자존심 모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의 전략을 살펴봅시다. 대한민국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게도 똑같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요구하며 10년 할부라는 회유책까지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속내는 오직 한국의 막대한 외환 보유액을 뜯어내는 것 바로 현금 강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정면 방역 태도에 백악관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일치된 분석입니다. 백악관에서는 왜 한국은 일본과 다르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트럼프 정부의 험난하고 이상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잘해줄 필요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심장부에서조차 트럼프의 요구가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인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국 정부의 버티기 전략은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닌 가장 냉철한 경제적 계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심층적으로 뜯어보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결국 미국 자신을 파괴하는 자폭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관세 폭탄은 곧 미국발 초고속 인플레이션 폭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물리는 것이 외국 기업이지 미국 소비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관세 부과 후 불과 3개월 만에 미국에서는 관세를 없애라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미 도소매 업자들이 관세를 상품 가격에 전가하기 시작했으며 연말까지 소비자 물가가 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전부 떠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월마트의 순이익률이 겨우 이전 8%에 불과한 현실에서 25%에 달하는 관세를 기업이 모두 감당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관세는 미국 내 물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부메랑이 되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둘째 국채 금리 상승이라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으로 국가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하지만 관세 부과는 곧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미 지난 4월 9일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발표했던 결정적인 이유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0%를 넘어서는 순간이 바로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 모든 치명적인 디테일을 간파했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거액을 내는 대신 시간을 벌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내부적인 모순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국은 유럽을 비롯한 다국적 국가들과 관세 협상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 매우 혼잡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혼란 속에서 실리적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실용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급하게 서명하고 돈을 바친 나라만 돈과 자존심을 모두 잃고 다음 분기를 기다리는 굴욕을 당할 뿐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3,500억 달러 현금 요구는 대한민국에게 던져진 가장 오만하고 위선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위협을 통해 가장 냉철하고 우주적인 경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처럼 노골적인 모욕과 불합리한 요구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버티기 전략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결국 미국 소비자의 지갑을 털고 미국 경제를 파괴하는 자멸 행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벤센트 재무부 장관이 일본 관세를 1분기 뒤 재검토하겠다는 것만 봐도 미국 정부조차 이 관세 충격파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굴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과 경제적 논리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미국의 오만을 압도하고 우리의 국익을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면 반격은 일본에게는 뼈아픈 교훈을, 트럼프에게는 가장 쓰디쓴 패배를 안겨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제 전쟁의 전개와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충격적인 국뽕 뉴스를 놓치지